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계 이해해영 시간입니다. 네, 국제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복잡하고 어려울 때 이 방송을 보시면 만사가 해결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오늘 역시 이해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네. 제가 다음부터 이 진행을 못하게 돼가지고 다음 진행을 맡으실 우리 변은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촛불행동 채널 감사합니다. 네. 최다 출연자 변은혜입니다. 촛불행동 TV에 그 모든 채널들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호 영광입니다. 사진관, 네. 그다음에 촛불 같은 사람들. 네. 아주 그냥 핵심 채널들. 또 저희 국제관계 이해영 이 코너가 네. 저희 그 촛불행동 TV에서만 네. 볼 수 있는 네, 전 세계 그러니까요. 유일한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자주 즐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교수님이랑 함께해서 영광이에요. 그래서 잘 아유, 부탁드립니다. 제가 반갑죠. 네. 그동안 그 보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애청자라고 들었어요. 네. 당신이 하고 싶다고. 들으면서 뭐가 그렇게 신기했어요? 뭐가 좋았습니까? 저는 인상 깊었던 거는 인상 깊었던 스티군 그 열병식 영상이 있었잖아요. 팔 없고 막. 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영상은 진짜 못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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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너무 교수님이 유익했습니다. 네. 따로 그런 걸 정보를 얻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라고 우리 생각했는데 교수님만 생각하면 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구나. 모른다, 언론이 그렇죠. 안 알려주니까. 안 알려주니까. 네, 뭐 유일한 특별한 언론이네요.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네.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보이는 것들이죠. 아, 네. 조금만 신경을 제가 안 썼던 걸로. 근데 우리 언론이 보여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언론의 맞아요. 사명인데. 네. 오늘도 아마 저희가 오늘 5화인데 네. 오늘에도 그런 가지고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저희도 예. 이제 걱정은 또 삭제될까봐 유튜브가 삭제를 해버려 자꾸. 아, 왜 진실을. 이래.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저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그 말씀하셨던 예. 아브디프카 음. 드디어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거의 끝난 겁니까?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브디프카는 끝났죠. 끝났습니까? 네, 끝났죠. 근데 교수님 이게 마지막 전적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글쎄 우리가 두 번 정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현지 장면도 보여드리고. 네. 근데 예상보다 빨리 그 우크라이나군이 철수를 했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은 더 이상 버티기에는 우선 화력, 예. 네. 탄환이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력. 그러니까 더 버텨봐야 결국은 글쎄 수천 명이 더 포로가 되거나 더 사상당하는. 네. 네. 그리고 일각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럼 적이 우리 예상보다 빨리 철수를 했냐 할 때 그 신임 그 총참모장 바뀌었잖아요. 네. 네. 바뀌었는데 명령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사령관만을 네. 말을. 왜냐니까 탄환이 떨어지고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음. 보급로가 차단돼 버렸잖아요. 네. 그게 치명적인 거죠. 보급로가 차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창길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리는 어차피 러시아군이 또 포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는 건 무의미하고 동시에 네. 현장의 병사들이 명령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나가 싸워라. 죽을 때까지 싸워라 하는데 병사들은 싫은 거죠. 당연히 싫은 거예요. 상황이 일단 너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불가피하게 철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당연히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 전투를 붙은 건 작년 10월 달부터거든요. 예. 그리고 시작한 건 작년 초고 그리고 더 멀리 가면은 2014년부터 시작한 바로 이 자리에서 네. 네. 10년이 넘게 싸우다가 결국 이제 그런 의미가 있네요. 엄청나죠. 이 전쟁이 이번 이 전투 가지고 있는 고도의 상징성은 네. 2014년에 시작한 이 자리에서의 전투가 10년 만에 드디어 러시아 군이 엄격히 말하면 나중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엄격히 말하면 도네츠크 주거든요. 네. 그 도네츠크 주의 그쪽 출신 주로 그 출신 그 병사들이에요. 네. 병사들이 나중에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러시아 군이 된 거죠. 원래는 민병대 출신들이 많았어요. 네. 10년 동안 내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러시아군이라고 알고 있는 거기 그렇죠. 싸우던 사람들은 그 지역의 민병대였다. 옛날에 식으로 도네츠크 공화국의 민병대들이에요.
그게 나 정식 군으로 편입이 된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 자기 고향을 해방시킨 거죠. 아. 그쪽 입장에서 보면.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아브디프카는 아마 38선하고 비교해도 아마 더 중무장화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지역이에요. 어. 세계에서 어. 가장 중무장한 세계에서. 그 요새지인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크라이나 네네. 입장에서 10년 동안 버틴 거죠. 네. 그렇게 이 러시아군이 병력을 몰아놓고 화력으로 음. 집중 공격이라도 버틴 거예요. 그게 한 4달 정도 본격적으로 버티다가 이제 무너진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나중에 그 공장 그림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매일 도네츠크 시에다가 포탄을 퍼부은 거예요. 네. 뭐 학교, 뭐 슈퍼마켓, 시장, 네, 광장, 네. 버스 뭐 그러니까 이 도네츠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10년 동안 매일매일 포탄이 날아오는 그 자리입니다. 네. 그걸 원한의 자리네요. 원한의 그렇죠. 자리. 그게 해방이 된 거죠. 어. 지도하고 영상을 보시면 좀 그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네. 네. 아 이게 지금 이제 점령에 들어가는 과정이군요. 아브디프카 뭐 러시아어로는 아브디프카가 좀 가까울 네. 겁니다. 언론에서는 아우디우카. 그 이제 우크라이나식 네. 발음이죠. 네네. 근데 우리 그 중립적으로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음. 아브디프카 뭐 정도 아우디우카. 이제 밀고 들어가는 네, 러시아군이 저희가 이제 기존 방송에서 여기가 이제 그 어떤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다. 어. 그 입이 닫히는 분위기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저희 뭐 군사용어로는 세일리언트 돌출부 음. 툭 튀어나왔다고 해가지고 예, 예. 벌지 이렇게 부르는데 저게 그러니까 밑에 날짜도 있을 텐데 지금 안 보이는데 아하. 아 지금 매일매일의 전황을 지금 저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한 넉 달에 걸친 오. 전황을 넉 달에 걸친. 특히 아래쪽이 네. 아하. 가장 요새화되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아. 아래쪽하고 저 한가운데가 지금 음. 녹색이 있는 그쪽일까요? 녹색 지역하고 그 오른쪽에 아하. 그게 2월 초에 돌파가 되는 거죠. 오, 그러네요. 딱. 밀고 들어가는 네, 거죠. 네, 네. 저 보세요. 오. 어이구. 네. 이런 조건에서 버틴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건 오히려 러시아군을 도와주는 거죠. 아하. 왜냐하니까 러시아군 입장에서 저걸 빨리 닫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어. 왜냐하니까 더 많은 병력을 끌어들여서 음. 더 많이 소모시키는 게 아. 지금 러시아의 전쟁 작전 개념입니다. 네. 소모전 기념이구나. 근데 사실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이게 네.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뭐 아우디프카에서 뭐 철수했다더라 뭐 이렇게만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이 국제관계 이행에서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집중해서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전적지고 사실상 여기서 이제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뒤는 평야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사실상 마지막 전적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뒤에 이제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되겠는데 크라마토르스크라고 하는 도네츠크 주의 우크라이나 쪽 임시 주도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좀 더 큰 도시가 슬라반스크라고 하는 네네. 좀 더 큰 도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의 현재 전쟁 개념에서 보자면은 이제 바흐무트 다음에 여기가 네. 그 이제 함락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건 방금 이야기한 여기. 주도시.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EU 쪽에서 한 석 달이면 여기도 넘어갈 거라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입장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브디프카도 제가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네. 3월 15일부터 러시아 대선이 시작되잖아요. 예. 네. 제일 좋기로는 현재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제일 좋기로는 3월 뭐 한 10일, 9일? 아, 나 그 근방에. 네. 그럼 효과가 정치 그렇죠. 효과가 극대화되고 뭐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현재 대선 구도가 바뀔 일은 없지만 그 다음에 미 대선 구도하고 관계해서 보자면 도네츠크 내지 지금 러시아가 자기들 주로 편입시킨 자기들 연방으로 편입시킨 도네츠크에 남아있는 최요충지가 예. 한 9월 10월 중에 함락이 되면 제일 좋죠. 그러면 바이든한테 제일 상처가 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군데가 지금 다 그 도네츠크의 네, 도네츠크 예. 같이 있는데 그렇군요. 여기는 아래쪽에 있고 여기 좀 더 북쪽에 아. 위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러시아로서는 특히 푸틴의 전쟁 개념으로 봐서는 일단 목표는 달성이 된 겁니다. 그 뒤에 뭐 어떤 누구는 뭐 다 먹을 거다 그런 건 소설이고 네, 네. 그런 일은 아마 안 일어날 거예요. 예. 그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예. 펼쳤던 그 목표, 예. 그 목표가 이제 다 끝나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정말 근데 이제 전쟁이 막바지네요. 또 서방에서 어떻게 나토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네. 하르코프가를 어떻게 할지 그게 이제 주목이 되고 하르코프가 교수님 예. 하를 키우라는 데입니까? 그렇죠. 오. 그건 원래 하를 이제 키우라고 하는. 특수작전에 좀 편입된 4개 주 위에 있는 딱 별도의 주인데 네네.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아. 오데사, 그 남쪽, 예. 서남 쪽에. 오데사, 아. 오데사 그 하르코프가 아마 지금까지는 뭐 이 전후 협상, 평화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달라고 할 그 가능성이 점쳐져 왔는데 모르죠. 그래 되면 오데사는 지금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아직은 현재도 아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인데 네네. 오데사가 넘어가면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힘듭니다. 거기가 그 해상으로 완전히 나갈 수 있는 마지막 통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내륙 국가가 내륙 돼버려요. 돼버렸죠. 오데사가 네. 그만큼 압도적인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푸틴의 이제 역사 강의를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네. 러시아 그러니까 노블 러시아의 과거의 영광, 역사적 영광을 그 기억을 집단 메모리를 이렇게 소환함에 있어 가지고 예, 예. 오데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메모리의 공간이죠.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데죠.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교수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 거의 이제 한 95% 아닙니다.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 시간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러시아 현재 푸틴 정부로서 서둘 이유가 없어요. 서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 잡았잖아요. 괜히 저만 지금 빨리 끝냈으면 오늘 끝나기를 원하는 지금. 근데 더 압박을 해서 무조건 항복하라는 거예요. 예. 젤렌스키한테. 네. 근데 이거는 젤렌스키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워싱턴의 결정이죠. 미국이 결정을 네, 미국이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왜 현재 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거 미국이 저출만 끊으면 바로 이 산소 호기만 빼버리면 네. 바로 사망이니까. 그다음에 EU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워싱턴의 결정이 될 거죠. 왕이 결정할 문제죠. 이런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에 그 잘르준이 예. 네, 그 총사령관 예. 해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내부 정치 동학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정치 투쟁 속에서 원래 미국 쪽에서는 이 잘루전을 두고 싶어 한 거죠. 말을 잘 듣고 소통이 잘 되니까. 네네. 근데 이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젤렌스키 입장에서 본다면 눈에 가시인 거죠. 말해도 안 들어요. 높다고 그러대요. 오히려 높아요. 오히려 높아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게 둘이 진짜. 치열한 어떤 그 눈치 작전 혹은 내부 투쟁, 네네. 뭐 서로 독살하고 난리가 났었죠 한때. 서로 측근들 죽이고 뭐 하여튼.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개입해서 말리고 대신 이 뭐 다른 자리 예를 들어 국방안보위원회가 큰 자리, 중요한 자리예요. 그걸 이제 젤렌스키가 제안했는데 no. 네네. 그럼 영국 대사로 가라. no. 그냥 나온 거죠. 그 말은 자기 정권을 노리겠다 이야기죠. 정말 염치도 이 없네요. 계산이 아주 서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지금 계속 점은은 해잖아요. 계속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인기가. 근데 잘루슨이 전 총사령관은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고 새로 들어온 시르스키라는 이 친구는 원래 모스크바 출신이에요. 시르스키는 또 누굽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새로 임명된 총사령관에 임명된 이 친구는 젤렌스키도 별로 안 하고 싶었어. 다른 부다노프라고 하는 이 군 정보 테러 총책이죠 뭐. 이 정보사령관을 임명한 신복이에요.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야전 경험이 없어요. 어. 부단 오픈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르스키한테 자리가 넘어간 거죠. 네. 시르스키는 일종의 뭐 예스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 바크문트 예. 전투에서도 계속 병력을 밀어넣다 결국은 엄청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패배한 장군이에요. 회장이군요, 회장. 그걸 다시 이렇게 네, 총참모장을 했으니 네. 아마 군부 내에서도 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시르스키 총사령관에 대해서는. 그리고 별로 이제 지지 기반도 없고 네. 일단 앉혀놓긴 했는데 이번에 또 아브디프카에서 회전을 했으니. 처음에는 끝까지 싸우라 하는 게 아. 젤레스키 입장이었으니까. 네. 근데 더 이상 싸움할 수가 없었던 조건까지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언론에 어디 보니까 이 잘르주니는 이 몰래 서방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전쟁을 끝내려고 협상을 하는 것을 들켰다 젤렌스키한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짜는 거다. 이야기죠. 저기 러시아 쪽하고 네. 저기 그 마쿠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가능한 시나리오죠. 어. 가능한 시나리오죠. 왜냐니까 사실은 군사력 전쟁으로 봐서는 전쟁의 논리로 봐서는 이거는 승패가 시작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이후까지 이 젤레스키 이후 포스트까지 네네. 본다면은 자기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을 했겠죠. 아. 근데 어쨌든 지금 일단 물러났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이직 전 대통령인 포로셴코하고 지금 뭐 네네. 그 동맹을 체결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잘르주니가요. 예, 어. 자기의 자기를 노리는. 어쨌든 젤렌스키가 뭐 계속 갈 건 아니니까 네. 거기에 놓고 이제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 봐야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전황과 관련된 그 영상 예.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그걸 좀 잠깐 좀 볼까요? 이게 그 유명한 아브디프카의 코크스 어허. 공장입니다. 저기서 만일 끝까지 저항을 했다면 네.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폭격을 퍼부었겠습니까, 저 근처에. 근데 남아 있는 게 용한데 그러네요. 지금 이제 러시아군이죠. 정확히는 과거의 도네츠크 민병대가 민병대. 러시아 국기를 음. 개양하는 장면인데 이거 뭐 며칠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쇼킹한 순간이었죠. 그 깃발을 고지의 깃발을 꽂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거예요. 야. 엄청난 굉장히-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대선 직전에만 연출했다면 효과가 훨씬 더 인기가 더 커졌겠죠. 좋아졌겠네요. 드라마틱했을 텐데. 네. 예. 어허. 야. 아무튼 러시아군으로서는 엄청난 또 하나의 승리를 예. 거둔 거죠. 푸틴이 굉장히 치하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작년 6월달에 푸틴이 특별한 지시를 해요. 음. 이거 왜 빨리 아. 못하냐. 여기를? 예. 왜냐하니까 여기서 계속 민간인들한테 맞아요, 폭격, 맞아요. 무차별 폭격이 들어간 그 자리이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왜 그러냐, 왜 빨리 함락이 안 되냐 네. 이런 걸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표하면서 지시를 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네. 근데 그때 뭐 군부에서 설명을 했겠죠. 왜 그런지. 세계에서 제일 중무장한 요새 지역이고 여기를 돌파하는 데는 그러니까 결국 4달 동안 두드려 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 무너뜨린 거죠. 깃발을 다 이제 올렸네요. 네, 이 영상 말고 또 그 진격해 들어갔는데 다 그 저 이미 폐허가 돼 있던 예, 그 예, 영상도 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전차가 쭉 달려가는. 배경음악은 왜 이런 거죠, 근데? 원래 자기들 깔아놓은 거죠. 러시아에서. 네, 시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줄이 시신. 이것보다 더한 장면 무지 야. 많습니다. 참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아이고. 전쟁 그러니까 무섭네요. 이 퇴각하다가 네네. 폭격에 당한 거죠. 아, 퇴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길을 다시 이제 밀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깨졌습니다. 진짜 무슨 뭐 영화 세트장 같습니다, 거의. 믿기지가 않을 정도죠. 네네. 이 좋네요. 러시아군도 상당 적지 않은 뭐 사상자, 전사자가 나왔고 뭐 우크라이나군은 말할 것도 없죠. 예.
한 너댓 배 되는 사상자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네네. 발생을 했다 봐야 됩니다. 야 건물 진짜. 여기는 이건 남아 있네. 뭐 교회라서 그런가 보다. 예. 그나마 여기는 좀 살아 있네요. 나머지는 완전히 폐허가 됐네요. 진짜. 길쭉하게 생긴 사실은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워낙 그 10년 넘게 이 중무장을 해놓은 네. 그 요새시기 요새와 때문에 네네. 이거 함당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그 엄마랑 통화하는 영상 예, 그거 한번 한번 보시죠. 볼까요? 네. 아직도 예. Вони ніхто не їде, а ваші там хлопці теж їздять і сам.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우리만 남았다 이야기죠. 호송차도 거리에 없다. 커리에 포탄을 맞았다. 걸을 수가 없다 나는. 아이고. 부상적인 거죠. 예. 6명 남았는데 А як вони могли розборонити? 그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엄마가 네네. 엄마를 오히려 달래고 있는 장면이에요. Я не знаю, кому мені позвонити, я не 네. розумію. Хто забере? 누가 구해줄 것 같냐. 이해를 못하겠다. 네. 누가 널 구할 수 있냐 이런 거네요. 누가 구할 그래서 이게 네. 현재도 저기 남아 있는 부상병들 네. 버리고 갔어요. 아. 장비나 부상, 왜 급하니까. 네. 아까 그림 보셨다시피 바로 이제 여기 다치기 직전이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부상병들은 그대로 두고 장비도 두고 예. 일단 뭐 몸만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이었죠. 그 사진 그 지도가 하나 있지 않나요? 네. 지도 영상 말고 지도로 큰 지도 큰 그걸 지도. 한번 보고 다시 네네. 한번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예. 거예요. 예, 네. 이거 네. 아,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잘 만든 지도인데 그 음. 보시면은 저기 뭐 주둥이 푹 튀어나온 네. 네네네. 툭 튀어나온 부분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약간 주황색 있는 부분이 예, 이제 예. 러시아가 점령하는 장악한 새롭게 장악한 새롭게. 이렇게 그 이전에는 훨씬 저 깊었죠. 아가리가 네. 아가리라고 그래야 됩니까? 입처럼 어쨌든 안으로 쑥 예, 쑥 들어가 있었는데 점령돼 버린 거죠. 저 지도의 아래쪽이 도네츠크시입니다. 그 아래쪽 그 지도가 지금 잘렸나?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아래쪽이 대도시죠. 대도시군요. 그 도네츠크시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예예. 그게 바로 붙어 있잖아요. 아, 한 거리상으로 본다면은 서울 수원 정도 거리입니다. 가까워. 저기서 매일 포탄을 날린 거죠. 음. 그러니까 저기를 저런 상태에서 10년 이상 내전을 동안에 대치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10년 가까이. 네. 그러던 것이 결국은 무너지면서 저 이제 돌출부가 닫히는. 네네.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 우크라이나 군입니다. 네. 그게 보면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를리프카라는 예. 쪽으로 지금 빠져 있는데 예, 올리브. 그 앞에 보면 라스토히네라고 하는 또 네네네. 지명이 하나 있죠. 저기가 예. 아조프 연대가 방어를 했던 지역이에요. 아. 그 네오나치.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군의 현재도 아조프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어. 네. 참. 그래서 저기를 방어하다가 아조프 쪽도 돌격 명령을 거부하고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를리프카 저리로 이제 예예. 일단 퇴각을 했고 네. 지금 러시아군이 이 시간 현재 저기 오를리프카 쪽을 공략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 현재 새로운 방어선은 우크라이나군은 저 뒤쪽에 예. 훨씬 더 서쪽에 네. 1차 방어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기는 10년 동안 구축한 요새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들어가서 방어선을 구축해봐야 광활한 별로 대지에. 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 작년 6월달에 우크라이나의 그 역공이 시작될 때 러시아군은 작년 10월부터 8개월에 걸쳐서 요새를 또 만들어 자기들이 8개월 동안 공사를 한 거예요. 네. 콘크리트로 치고 그래서 방어를 한 거예요. 네. 뚫을 수가 8개월 없었겠네요. 동안. 네. 그런데 지금 빠져나가서 방어선을 쳐봤자 치면은 네.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전쟁은 결국은 얼마나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계획하고 준비하는가에 8개월 동안 매일 밤 콘크리트 치고
예? 네. 그렇게 한 강은 비교할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전멸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지만 저만한 요새는 이제부터는 없는 거예요. 네. 저만한 요새는 네. 우크라이나 군에 남아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도네츠크 주, 네. 도네츠크 시는 바로 앞에 있고 네. 그 위가 주인데 그쪽에 가면 크라마토르스크라는 임시 주도가 있고 슬라반스크라는 좀 더 큰 도시가 있죠. 네. 이제 거기는 북쪽에서 공략하고 있고 현재 북쪽에서 공략하고 있고 저기를 함락시켰기 때문에 러시아군 이제부터 이쪽 군은 북진하는 거죠. 북에서 내려 남진하는 군대하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올 여름 정도 되면 여름 정도.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아브디프카도 교수님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굉장히 빨라진 거 좀 아닙니까? 빨랐어요. 근데 네. 지금 뭐 더 급격하게 또 왜냐니까 빨라질 지금 수 있겠네요.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징후가 네네. 지금 여기가 무너졌다면 전선 다 이어져 있고 연결돼 있다 봐야 돼요. 네. 한쪽이 완전히 지금 무너졌는데 딴 쪽이 근제하다 그런 일은 그렇죠. 없습니다. 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모든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죠. 네. 약 1000km, 네. 1000km. 1000km면 신의주부터 부산보다 더 길죠. 1000km. 네. 엄청나네요. 1000km에 달하는 전선이 지금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러네요. 신의주에서 부산보다 더 멀게는 더 멀어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봉천까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뭐 젤렌스키는 이런 와중에서도 절대 협상은 없다. 라고 하고 무기 더 달라. 근데 이번에 이제 뭐 푸틴 인터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푸틴은 인터뷰에서 협상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이상한 이야기 아닌 게 네. 푸틴은 전쟁 첫날부터 협상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다면 뭐 원래부터 하던 이야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계속 서방을 쪼개는 거죠. 계속. 아. 급해가지고 뭐 러시아 군이 공세를 늦추고 하는 건 전혀 없고 근데 푸틴은 정치적 해결, 협상, 평화 협상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되건 안 되건 될 거라고 하는 말도 아닌 거고 그렇지만 작년 전쟁이 일어난 한 달 뒤에 네. 그 이스탄불에서 터키에서 있었던 음. 그 협상에 대해서는 여러 번 네. 아쉬움을 표했었죠. 푸틴이. 예. 왜냐하면 그때 협상은 다 썼어요. 이렇게 네. 문구 다 만들어놨는데 네. 그때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뛰어와서 협상을 그냥 뭉개버렸잖아요. 엎어버린 거죠. 협상을. 그러면서 전쟁이 여기까지 왔다고 봐도 뭐 크게 털지는 않습니다. 야. 그 당시에 작년 여름인가요? 아프리카 대표단이 모스크바하고 그다음에 키예프를 갔었는데 그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왔을 때 푸틴이 당시 합의문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합의문 문구 중에 향후에 군대를 어떻게 할 거냐. 우크라이나는 우리 그 전쟁 전에 25만이었기 때문에 25만 유지하겠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안 된다. 9만. 그 둘이서 9만하고 25만 막 이렇게 탱크 몇 대, 전차 아직 장갑차 몇 대, 뭐 대포 몇 대 이런 식으로 서로 이거 조정하는 데를 이제 만들고 있었던 과정이거든요. 거의 막판에 이제 엎어버린 거죠. 영국 총리가 영국이. 와서. 네. 끝까지 싸워라. 우리가 도와준다. 우리가 돈 대준다. 무기도 대준다. 네. 영국이 그랬다고 한 건 미국이 엎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이.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끝까지 어떻게 같은 말 뭐 지원해주겠다 하면서 못하는 거 의회가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 보내던데. 못 보내죠. 공화당을 의회가 막았죠.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회 쪽은 이스라엘로 가자. 네. 이스라엘. 거기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합의가 좁혀졌고 그다음 그 당시 핵심은 나토 가입하지 않는다. 네네. 네. 그게 러시아가 가져올 최대의 정치적인 목표였죠. 음. 그러니까 이 목표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 중립. 네네. 그 약속이 확고하지 않으면 러시아 쪽은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다음 전쟁 계속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특수 군사 작전이 아니라 전쟁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넘어가겠군요. 네. 아직까지는 작전인데 작전이에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주장하기로는 그
러시아 내부에도 수차례 이거 전쟁 겸사를 바꿔야 된다. 그 내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아주 네. 강하게. 네. 근데 끝까지 푸틴이 거부하는 게 어허. 전쟁을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지금 뭐 군사적으로 이미 점령한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군사적으로 뺏긴 땅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로. 일종의 붉은 룰이에요. 네, 네, 네. 한국 전쟁 때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거고 어떤 경우에도 우크라이나가 중립, 나토 뭐 EU 가입까지는 뭐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건 이야기를 한 바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 확고한 약속. 예. 근데 작년 그 개선 초에는 거기가 합의가 되고 그걸로 거의 됐는데 전쟁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는 젤렌스키에 대한 레짐 체인지 이런 새로운 조건이 붙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미국 쪽에서도 그 뭔가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좀 잘로준이를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군요. 그런 계산도 서로 다 있죠. 있겠군요. 네. 다 깔고 시작하는 거니까. 다 깔고 그거는 국제 정치의 기본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해영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란한테 스웨덴 대사관 통해서 야 우리 거기다가 저 니네 별로 없는 데다가 포탄 좀 떨을 테니까 니네 모른 좀 해. 이란이야 무슨 개소리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발도 안 날아가잖아요. 안 날아갔죠. 안 날아가고 이라크 뭐 북쪽에다 남쪽 단 한 발도 이란 영토에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 말 듣고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서로 짜고 치는 짜고 칩니다. 지금도 러시아하고 미국은 부단히 물 밑에서 서로 뭐 이거 가지고 밀고 땡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군요. 이 결정권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에. 예, 교수님 이제 푸틴 인터뷰. 예. 이거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봤다고요, 교수님? 뭐 첫날 1억 네. 5천만? 첫날요? 첫날? 네. 네. 하루 만에 1억 5천만? 야, 그럼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많이 제가 보기엔 이거 한 60분의 1? 한 10억 뷰까지 갈 것 같은데. 10억 뷰요? 와. 아니 그 저 BTS나 이런 애들은 몇 명 정도를 봅니까? 잘 모르겠네요. 유명한 건 뭐 1억 뷰가 나오긴 나오지 않나요? 네. 1억 뷰 나온다는 건 하루 만이 아니라 여러 날에 네. 걸쳐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거죠. 거지. 몇 년에 근데 걸쳐서 여기는 하루 만에. 첫날에 1억 9천만 1억 5천만. 어. 1억 5천만 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10억 뷰까지도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우선 그 칼슨이 일단은 뭐 유명한 그 진행자고 미국의 진행자죠. 예, 미국 네. 폭스 뉴스 것도 그다음에 푸틴이 직접 나서 자기 이야기를 서방의 언론인하고 한 최초의 인터뷰 아닙니까? 또 장시간에 할 말 다 하겠다고 나간 거고 네네. 진지하게 바로 토론 한번 해보자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우선 시적절했죠. 아주 타이밍이 적절했어요. 그다음에 올해 대선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정황들 아브디프카의 승리 그다음에 올해 대선은 거의 이미 확실한 거고 네네. 이런 속에서 러시아를 흔들 또 하나의 새로운 카드로서 나발리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건 네. 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예예. 어쨌든 그 러시아라고 하는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강국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그 유명 언론인하고 장시간에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자체가 엄청난 뉴스거리죠. 관심 예. 뉴스거리다. 그렇군요. 그 내용에서 예. 내용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끌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역사 예. 강의를 했고 한 예. 30분에 걸쳐 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명하대요. 2분만 말하겠다고 해놓고는 20분 넘게 말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20분 동안이나 쉬지 않고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어떤 역사와 관련이 되고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박식하다. 러시아 그러네요. 푸틴이 다들 놀랍니다. 네. 알바는 사람들 푸틴이 연설하는 거 보면 그 기억력 나이가 네. 70이잖아요. 거의 경제 수치를 어떻게 저렇게 외우고 다니지 싶을 정도로 데이터들 항상 넣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기본적으로 워커홀릭이잖아요. 그래요. 워커홀릭이에요, 사람.
한국에서 이상한 뭐 푸틴의 뭐 여친부터 온갖 이야기로 음해하고 그렇죠. 있지만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여친 얘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 무슨 사실은 암 환자다, 푸틴은 뭐. 쓰러졌고 네. 대역이다. 그러니까 뭐 일본 근데 요즘 말이지만 볶음 얘기도 많이 나와요. 푸틴 볶음 얘기도. 맞아.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간 네네네네. 그 가케무사 그 일본 말이지만 좀 안 됐지만 대역이 지금 푸틴 죽었다고 나온 뉴스가 벌써 몇 번째인데요. 안 죽었잖아요. 네. 교수님 대역이 저 정도로 말 잘하면은 저 정도면 대통령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역이 그러니까. 대통령.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이 어떤 터크 카시니안 인물, 네. 저기 공화당 지지자 일부에서는 미국 칼슨을 부통령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그래요? 그 정도로 똑똑하구나. 근데 잘 보셔야 되게 재미난 대목은 공화당의 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당 쪽이라고 그러대요, 이 사람이. 네. 보수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 진행하면은 뭔가 좀 민주적인가. 아니, 보수파예요. 그것도 아주 전통 보수파입니다. 그걸 이제 플레어 콘서버티브라고 그래요. 네. 플레어 PLEO 플레어 무슨 말이에요? 뜻입니까? 원조 콘서버티브. 보수주자다. 예. 아. 혹은 아주 고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우리말로 하면 원조 보수주의가 아마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 그러니까 싸움이 이 전쟁은 네오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예. 네오콘 민주당 네오콘이 한편에 있고 혹은 진보 네오콘이 있고 원래 오리지널 보수콘이 있는 거죠. 보수.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원조 콘, 플레어 콘, 네오콘이 붙는 싸움이에요. 네오콘과 플레어콘의 싸움이다. 네. 이 완전히 새로운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일 텐데.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국이 진짜 참 미래가 없네요. 보수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수 지금요? 대 보수. 네오콘하고 플레어콘하고. 플레어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네오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사실은 뭐 그냥 쉽게 보면은 칼슨이 그냥 저널리스트가 저널리즘 한 거예요. 아니 인터뷰 대상이 누군데 무슨 관계예요? 네, 저널리스트가 저널리즘 한 거예요. 온갖 음해에다가 뭐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고 내용은 안 보고 음. 저놈이 이적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심지어 EU에서는 칼슨을 제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칼슨을 야 이게 너무하네 진짜. 제재 보수파인데 네. 그리고 또 잘 봐야 되는 게 푸틴이 무슨 진보주의자입니까? 푸틴 보수파예요. 네. 그것도 좀 내셔널리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보수파예요. 교수님. 물론 훨씬 더 우익도 있어요 따로. 푸틴은 공산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공산국가 아니었어요? 한국 아직도 러시아는 공산 독재 국가고 푸틴은 공산당이라 생각하잖아요. 네. 공산당이 아니고 보수파입니다. 그것도 보수파. 기본적으로 네. 세계의 흐름이 있다 보시면 돼요. 러시아 안에 아. 국가 전략 관련해서 세계의 흐름이 첫 번째는 자유주의입니다. 네. 예, 과거에 옐친. 옐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푸틴 등으로 대변되는 부국 강북형 보수파예요. 그러니까 스트롱 러시아.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임페리얼 러시아입니다. 임페리얼. 제국의 러시아 제국의 부흥 그 영광을 복원하자는 쪽이에요. 그런데 푸틴은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자예요. 네. 제국 이건 아니고 아니에요. 부국강병. 그래서 자꾸 뭐 러시아 제국 이야기를 하는 건 푸틴 정치, 푸티니즘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푸틴은 기본적으로 강한 러시아, 자존심 상처받는 러시아의 자존심을 회복할 만큼 강한 러시아. 네. 그 러시아의 건설이 푸틴의 목표인 거지. 러시아 제국을 뭐 복원하겠다는 건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대체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전망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죠. 푸틴이 러시아 제국을 건설하려고 저 같은 거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교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아니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푸틴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른 평화 이유가. 협정도 이야기하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정리하면 러시아의 보수파하고 미국의 보수파하고 플레어콘 원조 보수하고 원조 보수하고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네. 그거를 가장 격렬히 비난하는 것은 네오콘. 근데 왜 우리 언론에서 같이 격렬하게 비난합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 뺏기니까 그런 거죠. 우리 뭐가 언론 뭔지 다 모르잖아요. 네오콘입니까? 그렇죠. 네오콘이 빙의됐다 봐야죠. 어머. 어떻게? 예.
진보에서부터 보수까지. 그러니까 언론들을 보면은 다 이번 인터뷰에 대해서 이거 뭐 푸틴에 판 깔아줬냐. 푸틴 입장만 대변한 그 인터뷰. 푸틴어천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푸틴어천가. 아 푸틴어천가 댓글에. 그런 말 주셨어요? 네. 뭐 글쎄요 내용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하는 말인지 혹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사실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요약본을 좀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막 그런 걸 본 거예요. 뭐 2분 얘기했다고 그러놓고 20분 얘기했다는 거. 야,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풀 버전이 올라와 있더만요. 그 한글로 다 번역돼 있어요. 그건 못 봤어요. 그건 못 보고 우리 말로 다 번역돼 이제 있어요. 말하면은 영어로는 번역이 되더라고요. 조금 봤거든요. 아, 왜 지루하더라고요. 2시간짜리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아유 저도 지겨운데 거침이 없이 쭉 하더라고요. 그걸 2시간도 떠들죠. 그러니까요. 혼자서.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본 것은 미국의 댓글에 이런 게 붙었답니다. 그래서 네. 푸틴 말 잘한다. 어. 바이든이랑 비교된다. 우리 미국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몇몇 나라에서 여론조사 해보면 자기 총리 대통령으로 누굴 원하냐고 푸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댓글이 엄청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푸틴. 심지어 그 방송이 라이브였나요? 라이브 아니었죠. 녹화였죠. 녹화. 녹화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뒤에 이제 칼슨이 예,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네. 인터뷰 핵심이 뭐였냐.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5가지로 정리를 했다고 네,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첫 써놓으셨는데 번째 맞아요. 이건 본인 이야기입니다. 예. 네. 칼슨. 원래 푸틴은 서방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죠. 당연히. 근데 서방이 거절한 것에 대해 상처를 입은 것 같다. 깊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는 팽창주의 세력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실용주의자입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온건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작년 같은 경우 뭐 맞아 죽을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푸틴은 온건파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지금 쟤들이 왜 저러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토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니다. 우리 영토 많다. 더 늘릴 이유 없다. 많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 소비에트 러시아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때 주변국들 다 먹여 살리느라고 러시아 망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짓 다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애들 다 먹여 살려서 우리가 못 살게 되냐.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단 푸틴은 러시아의 국민들이 제일 먼저다. 일종의 러시아 퍼스트예요. 러시아 우선주의군요.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이야기하듯이 러시아 퍼스트인 거 아주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평화 협상을 원한다. 원하더라.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에서 그 협상이 있었을 때 존슨이 와서 판 깬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 그다음에 러시아 보고 크림반도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미친 소리다. 핵전쟁 불사할 거다. 이거는 여러 번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푸틴이 아니 전 세계에서 핵을 2번이나 터뜨린 나라 누구냐? 미국이지 않냐? 자기들은 했는데 우리는 안 할 걸 왜 생각하냐? 말, 응? 그러니까 뭐 이것도 별로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악하지만 제일 먼저 2번이나 쏜 거는 미국이었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미국이 러시아의 레짐 체인지를 시도했는데 그 성적표는 참담했다. 그래서 바이든하고 아주 그 포이저너스 얼간이 빅토리아 뉴랜드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네오콘 아닙니까? 이런 얼간이들이 다 망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언론 기사 보니까 눌런드라고 나오던데 뉴런드라고 해야 됩니까? NUL의 뉴런드죠. 뉴런드. 영어로 읽으면.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지 않습니까? 네. 그거 뭘 했다는 겁니까? 2014년 당시에 그 마이단 이른바 혁명 할 때는 미국의 위국 국무부의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였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차관입니다. 정무차관. 핵심 요직이죠. 그러니까 인맥으로는 바이든이 있고 블링컨이 있고 그 아래 뉴런드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장관이 된 사람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른바 아시아 짜르라고 불리는
NSC 아시아 담당관이 오. 부장관으로 승진이 됐죠. 원래 뉴럴랜드가 될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이 사람은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승사시킨 중국 반중국파예요. 반중국. 네네. 이 현재 부장관 된 사람. 부장관이 된 거죠. 그 공이 있군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동맹을 그러니까요. 승사시켰지 않습니까? 해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차관, 네네. 정무 담당 차관이 네네. 아주 실세죠. 네. 뉴럴랜드가. 그 전에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이제 그 마이단 혁명이라는 게 그 2014년에 그렇죠. 지금 이 전쟁에 음. 시효가 되는 시초가 되는 그때 뭐 마이단 혁명을 그렇죠. 도우면서 쿠키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 쿠키맘이라 불리는데 쿠키맘. 키맘. 시위대기 쿠키를 쉽게 이렇게 줬어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가 시위를 하는데 광화문에서 그렇죠. 미국의 네. 네. 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와서 와. 쿠키를 쿠키를. 나눠준 거죠. 하고 쿠키를 나눠줬다. 아. 이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태극기 부대한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뉴럴랜드의 남편이 음, 그 케이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케이건. 케이건. 네. 지금 미국 AEI 기업 AEI 아메리카 기업연구소의 네. 선임인데 이 아버지도 당연히 케이건이겠죠. 네. 네. 당연히 케이건인데 이 아버지는 그 케이건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뉴럴랜드의 그 예일 역사과 교수였어요. 예일대 역사과 교수. 예. 네. 근데 이게 첫째 며느리가 뉴럴랜드면 둘째가 누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전쟁에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미국의 전쟁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이사장.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의 그 핵심 핵심들을- 네오콘들 집안. 다르네요. 네. 네오콘 명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네오콘 명가예요. 네. 둘 다 아들 둘 다 네오콘이에요. 아. 작은 며느리는 미국의 ISW 전쟁연구소의 음, 전형적인 네오콘이죠. 음. 그 이사장이고 그래서 각 기업들 돈 받아가지고 아마 미국 전쟁연구소의 그 전황 리포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지 않으면 그 실세들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네. 매일매일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지도까지 해가지고 전쟁 내러티브를 만드는데 전쟁 내러티브를 네. 한국에서 대부분 그 인용을 하는 거 그 다 ISW 그걸 받아 기사를 쓰는 거예요. 기자들이 네오콘 기사를.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아버지는 미국 네오콘의 뭐 원조벌이라 보셔도 되고 네. 그 아들 둘 그다음 네. 며느리 둘이 둘. 온통 다 네오콘이에요. 어. 그게 이제 빅토리아 뉴럴랜드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까 인명으로 보면은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부터 데리고 있었던 팀들이죠. 어.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니까 예, 예. 뭐 무소불위 막강한 네. 시세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 네오콘을 이 아. 플레어 네오콘인 네, 네. 터크 칼슨이. 칼슨이 씹는 거죠. 이 미치광이들. 얘네들이 다 망쳤다. 네. 얘들이 이렇게 엉망을 만든 건 만들어놨다. 이 네오콘들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얼핏 뭐 잘 개통이 안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왜 저러는 거지? 음. 그럴 수 네? 있는데요. 근데 플레어콘하고 네오콘이 찌부라 싸우는데 그러면 진보는 어디냐는 거 진보. 그러니까요. 진보는 어디냐. 아, 미국 진짜. 그리고 또 플레어콘이 또 러시아콘 음. 컨저바티브는 푸틴하고 만나서 죽이 잘 맞아서 저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재밌네요. 한국 언론이 지금 완전히 헛발질하고 있는 네.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도대체 뭐가 뭔지 번지수 파악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이 방송을 다 봐야겠네요. 야, 기자들이. 봐야 됩니다. 전 세계 유일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누가 알려줘요. 네, 제가 본 최근에 그 재미난 기사는 네. 뉴럴랜드가 이 자르주니 해임 과정에서 급하게 우크라이나를 갔다는 갔어. 겁니다. 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르주니가 쿠데타 일으킬까봐 뭐 아. 그거를 정리하러 갔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쿠데타설은 이미 작년부터 파다했고 네. 끊임없이 쿠데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아마 미국이 주저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냐하니까 군부 내에서 그 잘루전이는 상당한 군부를 장악하고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마음 먹었으면 할 수도 있었겠죠. 미국이 오케이 했으면 네. 우리 서울에 보면 나오듯이 음. 미국이 오케이 하니까 신군부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오케이 했으면 판을 엎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뉴럴랜드가
급파 네. 가서 뭐 다 만나고 그 잘루쩌니 하고 그냥 가라 했는데 젤렌스키가 못 가. 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잘루쩌니 그럼 물리고 다음을 보자고 설득했을 수도 있어요. 야, 그리고 굉장히 뉴질랜드는 적극적이네요. 우크라이나 유태인 출신입니다. 우크라이나 유태인 출신. 그래요. 케이거는 리투아니아 유태인 출신이에요. 집안이.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 자기 가게가 그러네요. 그쪽 출신이니까 아. 우크라이나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 네오콘하고 리투아니아 출신하고 네네. 이제 혼맥이 닿아서 결혼해서 지금 미국의 네오콘 명가가 네오콘 이루어지는 거죠. 야. 제가 예전에 그 기사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그 어디였죠? 그 프랑스랑 미국 나가라고 예. 니제리아였던가요? 니제를 예, 맞았던 것 니제리아 같아요. 거기서 네. 군부들이 일어나니까 또 거기를 또 해결하려고 뉴질랜드가 갔더라고요. 와, 똑같어요. 바쁘네. 근데 걔들이 안 만나줬어요. 아, 니제르 군부가? 뉴질랜드가 뭐 야 그럼 니네 경제 발전 못할 텐데 우리가 돈 안 아, 준다 그랬더니 거기서 되게 재미나게 뉴질랜드 너 다이어트 한 대 놨어. 진짜 너무 웃겼는데. 근데 이게 프랑스가 지금 러시아한테 삐진 게 어. 그래서 계속 뭐 지원도 해주고 그 용병이죠. 네네. 프랑스 용병 유명하지 않습니까? 외인부대. 네네. 그도 설사 이름 바꿔서 밀어넣고 하는 게 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다 쫓겨났잖아요. 프랑스가. 예, 예. 네. 그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특히 바그너 부대가. 네.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지금 푸틴하고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아, 원래는 좋았습니까? 프랑스랑 러시아. 프랑스는 미국하고 이렇게 기본적 친미지만은 굳이 러시아하고 척지지 않으려고 한 거거든요. 실용적이 좀 있어. 아주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주 지금 프랑스가 마크롱이 단단히 삐져 있는 거죠. 왜 자기들이 쫓겨났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에서. 러시아 아주 아프리카에 있는 네네. 그쪽에서 나가봐 그러면 네. 너희들 없어도 돼. 푸틴 사진 들고 있고 막 그러던데요. 북한 국기군 들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걸 이게 돌아가는 판세를 지금 뭐 하나 네. 상징적인 사건들인데 그래서 그러면 뒤에서 그럼 돈은 우리가 줄게. 예. 중국이. 예. 그 군대는 우리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있는 쪽에서는 그럼 되겠네. 세계가 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아무튼 좀 뉴질랜드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무튼 미국이 이 네오콘들이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움직이면서 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관련해서도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 예. 이것이 좀 보여지는 거겠네요. 예, 오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발리. 네. 예, 나발리는 저희 언론에 의하면 푸틴의 경쟁 상대, 네. 네, 최대의 정적. 네. 최대의 정적, 러시아 대중의 사랑을 받은 사람. 네, 러시아 대중의 사랑을 양심의 파수꾼, 자유의 투사, 네. 민주의 상징.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사람이지? 그 우선 기사를 하나 잠깐 예. 보고 이야기를 하면 네, 쉽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추모회가 연행, 죽음도 안 줘, 이건 예, 마지막 남은 민주 진영의 총말, 네네, 국제 고립 심화 우려, 네, 강화 선동 나설 전망 이렇게 돼 있고 기사를 좀 보시면 예,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 그 푸틴의 최대 정적, 네.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 네네,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포갑 통치를 하고 있는데 국제적 고립도 심화되고 있다. 네네, 앞으로 전쟁을 끝낼 신발이 찾는 게 어렵다. 네. 그다음에 러시아 전역이 거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네네. 그다음에 러시아 인권단체 OVD 인포 네. 인권단체. 네. 그다음 또 하나 기사 보시면 메두자 네. 러시아 독립언론 어. 메두자 잠깐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예. 네.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시신의 멍자국 네. 때려 맞아서 이 제목만 보면 누구든지 네, 네. 맞아 맞아서 죽었구나. 네. 근데 기사를 보면 내용은 없어요. 네. CPR 심폐소생술 할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아. 제목으로 봤을 때는 맞아 죽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독립 매체 노바야 가제타. 아. 근데 심지어 여기는 리트비아라고 돼 있습니다. 리트비아. 리트비아에서 리트비아라는 나라는 발행되는 없죠. 네.
아. 라트비아. 못합니까? 점을 하나 찍어줘야 아니요. 근데 뒤에도 리트비아로 나온 거 짜치네요. 보면 모르고 쓴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데스킹이 안 된 거 나간 거죠. 저는 리트비아라는 나라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교수님 아니면 머리 안 쓰가 없네. 리투아니아 위에 라트비아가 있고 네. 에스토니아가 있잖아요. 두 나라 네. 합쳤나 보네요. 그래서 기자분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여기 빨간 줄을 친 이유는 이거는 저기 그 해커들이 밝힌 기밀 자료들이 이미 보도가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네. 아까 메두자도 나오고 예, 예. 네. 여기 노바야 가체타 뭐 예, 이런 예. 이게 라트비아 리가에 있어요. 러시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매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러시아에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저기 라트비아 수도가 리가죠. 리가. 리가. 네. 리가에 있어요. 우리나라 관련된 기사를 일본 도쿄에 있는 언론사들이 지금 얘기한 거군요. 그때 뭐 운영 주체는 그 뭐 러시아 망명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독립 매체, 그다음에 인권을 내건 이런 매체들은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냐? 네. 아 돈이. 돈. 네네. 뭐 어느 소식은 돈줄을 보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예. 돈줄을 보면. 네. 그게 궁금합니다, 보면 교수님. 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예예. 그러니까 아까 메두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데서. 네. 그다음에 미디어 쪼나라고 또 있어요. 미디어 쪼나. 미디어 쪼나. 쪼는데. 제가 몇 번 인용을 했는데 러시아 비디오 그 사상자, 전사자 네네네. 통계 잡는 데로 굉장히 유명해요. 어.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냐? 그 밝혀진 그 해커들이 밝혀낸 자료들이나 아니면 위키리크스 위키리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과거부터 나온 자료 같은 걸 보면 특히 미디어 쪼나 그다음에 메두자 같은 데가 나발리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매체들이에요. 이른바 독립 매체죠. 네. 근데 영국의 외무성이 2017년인가 그 한 1억 파운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발틱 3국하고 러시아에 있는 그 매체들 네. 예. 지원 사업을 해요. 반너. 반너죠. 아. 이 돈은 일단은 그 미디어 쪼나는 이미 확실히 밝혀져 있는 게 BBC가 돈을 냅니다. BBC요? BBC 방송. BBC가 죄송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BBC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영국 외무성이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BBC하고 네. 로이터를 매개로 해가지고 발틱 3국에 있는 독립 반러. 매체, 네. 그다음에 그 러시아에 있는 각종 반러시아 매체들을 지원하고 키우는 거죠. 야. 그래서 아까 로이터가 나오는 겁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로이터하고 딱 그건 이미 자료에 나와 있어요. 로이터하고 BBC가 그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연결망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네, 말고 네. 나발리하고 관계해가지고는 네. 이미 오래전에 나발리가 만든 뭐 민주대안 이런 청년운동 내지 정치 이 운동하는 네. 그룹들인데 이 돈은 NED가 된다고 하는 건 이미 위키리크스 예 밝힌 거예요. 나와 있는 위키리크스에서. NED 압니다, NED. 예. 박사학한테 돈 주는 그 NED 대북전단도 돈 주는 애들이잖아요, NED. CIA 죠. 반러에. 야. 세컨 CIA라 불린 흔히 CIA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발리의 그것들이- 최측근 중에 하나가 그 2010년 전입니다. 저기 MI6 요원을 만나가지고 뭐 한 1,000에서 2,000만 달러를 달라. 그러면 정치 지형이 바뀐다. 넌 말을. 근데 러시아 제렌스키라는 말이잖아요. 그거. 근데 러시아 애들도 그걸 딱 보고 그대로 찍어서 또 퍼뜨리고 양쪽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은 아닌 거죠. 어쨌든 나발리는 이런 이 네트워킹 속에 들어와 있는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저렇게 나발리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누구보다 슬퍼하는 건 영국이에요. 예. 그다음에 미국이다. 미국이에요. 네. 그다음에 한국이에요. 저희는 왜 슬퍼하는 거죠? 그건 돈이라도 됐잖아요. 네. 영국은 돈이라도 됐고. 돈이라 됐으니 미국은 에어컨인데 네. 우리는 왜요? 본전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왜 슬퍼하죠? 그 키웠는데 네. 네. 근데
나발리 본인이 뭐 말을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좀 이따 이제 영상을 한 또 보시게 네. 될 텐데 나발리의 정치 노선이라든가 네네. 어떤 조직적 연계 이런 걸 한번 잠깐 예. 보시고 영상으로. 예. 네네. 어떤 영상이죠? 오. 이 나발리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발리군요. 네. 이거 납치기거리. 오, 이거는 오. 네. 하이틀러? 네. 어. 러시아 네오나치들이죠. 오. 히틀러네. 현재는 다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네. 뭐 다 뭐 문제 없다. 이건 지금 네 아이고. 내셔널리스트 마치라고 하는 일종의 네. 뭐 일종의 뭐 운동 단체죠. 단체 이름이 네오나치 단체들이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 히틀러, 히틀러. 예. 어머. 몸인데 히틀러 얼굴을 아, 무시했어. 저거 지- 용납을 하는 건가? 지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나발리가 공개적으로 여기 등장해서 이 시위를 네. 뭐 일종의 주최하고 예. 있단 말이죠. 뭐. 어머. 지지 기반이었나 봐요, 네오나치. Radical nationalists joined an annual demonstration known as the Russian March. They're united in anger, corruption, crime, immigration. 이 장면 여러 군데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 알자지라 네. 네. Всем привет с праздником! Слава России! Им стоит 글로리 투 러시아, 글로리 투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은 그 어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극단주의 세력으로 금지된 이 왼쪽에 지금 나오는 거죠. Сохранение для вас. Никто не имеет права посягать на права и интересы. 벨로프도 체포돼서 8년형을 받았다. 음. 드미트리 데무시킨 SS의 창립자, SS는 뭡니까? 슬라빅 유니온, 이제 코카서스 지원 반대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Был опрос, сколько людей поддерживают компанию «Хватит кормить Кавказ». 89% высказали за то, что не поддерживают компанию. Здесь и сейчас. Здравствуйте! Сегодня мы поговорим о борьбе с насекомыми. Никто из нас не застрахован от того, что в наш дом заползет таракан. Ну или в форточку залетит муха. 저게 뭐지? 해킹인가요? Все мы знаем. 그러니까 나발리가 네오나치 조직들하고 네.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종주의 세력들하고 이게 지금 이런 벌레, 바퀴벌레 이민자들을 바퀴벌레로 부른 장면이에요. 지금. 아, 혐오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혐오 발언인 거죠. 네. 이민자들이 바퀴벌레인데. 네. 아이고. 반이민 운동을 그러니까 왜 이들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라 저런 면에서 뭐 트럼프랑 같은 거네요. 통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나발리는 겉으로는 자유주의를 포장을 네. 그 자유주의를 포장하고 있고 이제 반부패를 포장하고 있는 거죠. They're attacking as shop owners from the predominantly Muslim republics of the North Caucasus. 어머, 왜 이렇게 부시고 있죠? 이건 알자지르가 편집한 방송입니다. 영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친민주주의 시위로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민주주의 이 시위자들을 석방해라. 나발리가 리더고. 이건 완전히 혐오 세력인데요. 보니까. 네. 혐오 세력 같은 세력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민주화 시위, 프로 데모크라시 로이터네, 캠페인. 로이터. 야, 로이터가 딱 실었네. 네.
오, 심각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나발리의 실체에 대해서 네네.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아까 네오나치 이 생태계 예, 예. 모스크바에 특히 러시아 네오나치 생태계하고 조직적인 연결을 가지면서 성장해온 사람인데 외부적으로는 자유주의 세력으로 포장을 바꿔놓은 네. 거죠.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자유와 있고요. 인권, 네, 양심,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민주화 이런 거로. 네. 러시아의 양심. 네. 네, 그렇게. 근데 NED에서 이게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네요. 근데 그렇게 치면 이게 나발리가 박상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아까 요리 확 봤는데.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나발리를 표를 하나 우리 아까 예, 보시면은 우선 이 자료 출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러시아의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레바다 레바다. 센터라고 하는 건 서방에서도 인정하는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아. 가장 높이 평가하는 네. 레바다 센터의 여론조사 예. 결과인 거죠. 음. 이게 지금 문항이 나발리의 활동을 당신은 지지하십니까? 예. 한데 네. 맨 오른쪽에 January 23, 1월 네. 23일 이거는 2023년입니다. 예, 23년 2월에 네. 23년 보시면은 9%입니까? 9% 나와 있죠. 9%가 어. 지지하는 거군요. 네. 근데 왼쪽으로 가 보시면은 20년 9월에 보시면은 20%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굉장히 높았네요. 떨어지고 그다음에 반대쪽을 보시면은 네. 가장 높았을 때 50%.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그 두 예, 번째 20년 라인이 네. 반대군요. 9월에 보면 50% 네네. 반대. 예. 그다음에 23년 1월에 뭐 57%가 디스어프로 네. 지지하지 네. 않는다는 네. 이야기. 아니 그래서- don't know 힘도 있는데요. 아예 아예 모른다. 모르는 게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높아요. 작년 1월은 23%나 모르네. 네, 모르는 네. 거죠. 지금 그나마 나발리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게 18세에서 24세까지예요. 젊은 층들이. 네, 55세 이상은 전혀 정반대로. 네. 그나마 지금 작년 1월 달에 9%로 잡혔는데 지금은 네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죽기 이전에도. 아. 나발리가 이제 구속이 되어 수감이 되었는데 여기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면 22%가 정치적인 그 정적이기 때문에 한 거다. 저렇게 한 거다는 네네. 건데 61%는 아니다. 음. 그냥 범법 사실 때문에 수감이 된 거다. 17%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그랬다는 것이 61%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나이별로 보면은 18에서 24세가 제일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음. 이 모스크바의 네오나치 생태계 속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쪽에 많이 연계되어 있다고 그것도 보시면 안타깝네요. 되고, 네. 근데 또 55세 이상에서는 뭐 그 그러네요. 평균보다도 음. 적은 그래 70%가 범법자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김건희 그 명품배 뭐 비슷한데요. 압도적인데. 김건희란 얘기네. 나발리. 연령별로 기본적으로 조직적인 거로는 그 네오나치 생태계, 예, 예. 그다음에 반이민, 그다음에 뭐 이쪽에 모스크바 이제 러시아 네오나치들은 굉장히 또 제국 러시아 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가. 아까 그 세 부류 중에 제국 예, 그 맞아요. 임페리얼 임페리얼. 러시안이 임페리얼. 있었는데 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쪽엔 철저하게 또 인종주의 세력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들이 그 러시아 사람들을 보고 subhuman, 그러니까 그 뭐 개돼지, 인간 말종이라고 네네. 부르듯이 네. 이쪽 그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들은 러시안들을 그 개돼지라고 부르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 네오나치들 중에 또 상당히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들과 연계되어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래요. 네. 연계되어 있고 예. 그리고 또 러시아의 네오나치들은 그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라든가 코카서스 이쪽의 러시안들을 네. 또 개돼지라 부르는 거죠. 그럼 또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네타냐후 정권 네. 네네. 극우들이 네네. 네오나치들이 나치 세력들이 저희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람들을 사람들을 보고. 네. 개돼지라 부르는 거죠. 네. 그렇게 말을 했죠. 네. 네. 장관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다
인종주의들이 연결돼 있는 거죠. 자기들이 기대해주는데 그걸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여기 푸틴 지지율 한번 네네, 보여주시죠. 푸틴은 지금 폭압 정치를 하고 예.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한푼 없겠죠. 거의 한 20%? 네. 올해 1월 달 폭압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지지율이 85% 찍었네요. 네, 어프로브 진한 파란색이죠, 위에가. 85%. 예, 네. 85%. 아니 폭압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85% 지지율이 나오냐? 작년 12월 달에 뚝 떨어져 가지고 83%. 뚝 떨어져가지고 네. 저거 거꾸로 바꾸면 지금 윤석열 지지율 윤석열 38%안 나오는데. 바이든 지지율하고 항상 더블 차이였어요. 푸틴이? 네. 네. 항상. 네. 그런데 85%. 작년 8월 달에 80%였고 작년 그래요? 1월 달에도 이 편 안 나와 있지만 대략 80% 언저리였어요. 그래 보면 아까 나발리가 9%라고 할 때 9%였을 네. 때 지지율이 80% 찍고 있어요. 야, 정적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정적이 이거를 될 수도 없는데. 최대의 정적이고 네. 최대 정적이 흐르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최대의 야권 지도자를 했는데 나발리는 여러 번 당을 바꿨고 만든 적이 있지만 정식으로 의회 진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2013년에 모스크바 시장 선거 나와서 한 27%를 득표한 적이 있어요. 많이 얻었네요. 꽤나 많이 시장 얻었네요. 선거에서. 네네네. 그리고 그 이외의 어떤 선거에서도 뭐 자기가 속한 당 내지 정치 세력이 어떤 뭐 의회에 들어가서 유력한 정당으로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캐리어를 쌓은 네.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약간 젊은 정광훈 느낌이 또 좀 나는 것 같고요. 근데 박상하기 딱 맞을 것 같은데. 이 상을 이 이미지를 완전히 전복시켜 가지고 그러네요. 자유와 인권의 상징으로 만들어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로 러시아의 독립 매체라 불렀던 네. 그리고 영국이 돈을 돈을 대는 내주는. 그다음에 예. 미국 CIA가 돈을 대는 이쪽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칼라 혁명의 유망 주자로 키운 거죠. 키우려고. 네. 예. 교수님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네. 그 어떤 사람과 네. 네. 관련된 그 언론은 전혀 안 보내고 그거 나발리는 엄청 표를 그 보시면은 표가- 곤잘로 리라하고 네네. 전에 한번 잠깐 저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예, 예. 이 표를 아, 보시면은 이거군요. 네. 이거는 러시아 투데이에서 만든 표입니다. 네네. 곤잘로 리라라고 작년에 저번 달에 아 1월 12일자로 우크라이나 감옥에서 죽었습니까? 병이 들어서 죽었죠. 한 달 전에 죽었군요. 예, 고문도 당했고 네. 예, 예. 바로 한 달 뒤에 알렉세이 나발리가 아하. 러시아 감옥에서 죽습니다. 네. 네. 날짜도 거의 뭐 한 달이죠, 그죠? 그러네요. 1월 그러네요. 12일, 시기라고 봐야 2월 되겠죠? 16일이니까 CNN에서는 16번 나발리를 보도했고 음. 곤잘로 리란 미국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유명 왜 유튜버. 잡혀갔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하르코프에서 살면서 네. 젤렌스키를 씹고 어. 더더군다나 그이 눌런들 어마어마하게 그 아. 씹은 거죠. 네오콘들을. 비판을 한 네. 거죠. 감히 우크라이나의 네오콘을. 민주화의 네. 어머니를 예. 네, 네오콘을 쿠키맘을. 엄청 예. 감히 이거 매일매일 유튜브에 출연 그것도 하르코프에 있으면서 출연해서 우크라이나를 하니 욕을 네, 하니 네, 네. 잡혀간 거죠. 네. 그리고 눈에 주변 가시는 옛날에서도 빨리 나가라. 어. 왜 거기 있냐. 예. 넌 자기들끼리는 했는데 결국은 잡혀가서 네, 네. 우크라이나 감옥에서 죽어요. 이날 12일 날. 네. 그런데 한쪽은 미국 사람입니다. 리라는. 심지어. 그러니까 오히려 심지어. 네. 네. 근데 이쪽은 알렉세이 나발리는 러시아인이에요. 러시아 사람이고. 근데 2월 16일 날 죽는데 여기에 대해서 죽은 미국인에 대해서 한 번 네. 보도한 게 뉴욕 포스트, 네. 뉴스위기 한 번씩 보도하고 어떤 주류 언론도 언급조차 안 합니다. 네. 반면에 뉴욕 타임즈는 보세요. 나발리 죽은 거 22번. 와. 그다음에 밑에 로이타도 있는데 잘린 모양이네. 아, 그렇군요. 로이타도 그 정도 보도합니다. 표의 밑에 똑같이 정치적 탄압으로 죽었다면 똑같이 다뤄줘야지 정상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다 합쳐도 2번이고 여기 밑에 나오죠. 보너스 거기. 로이타는 26번 나발리에 대해서. 그 뉴욕 타임즈는 22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하네요. 로이타하고 BBC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영국 BBC는 안 잡혀 있는데 네. 그죠? 왜냐니까
BBC가 걸러가서 어쨌든 나발리의 후원자 페이트런 예. 뒤에 후견 세력들로 아까 이야기한 소위 말하는 라트비아에 있는 소위 러시아의 독립 매체가 라트비아에 있어요. 네, 네. 있는 그 매체의 돈줄은 음. BBC고 BBC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영국 외무부가 돈을 댄 거죠. 돈을 대주고. 그리고 리트비아 아니었습니다. 서방이 키우고 있네요. 과거에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또 다른 루트는 CIA 돈도 들어갔다 봐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저 서방 언론들 저거를 베껴 쓰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저는 솔직히 리라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리라는 제가 알기로는 대진연의 그 뮤지컬 동아리 리라가 있는데 그건 들어봤지만 저는 그 저 리라라고 하는 인물이 네. 죽었다는 사실을 처음 저도요. 알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로이터가 26번 가장 많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네. 진짜 깜찍하네요. 그다음에 뉴욕 타임즈, 참. 그다음에 뭐 CBS, CNN 이건 다 미국 거고 블룸버그 나오는데 영국계 만일 저기 BBC가 얼마 했는지 그건 따로 지금 통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근데 아마 로이터 못지 않겠죠. 왜냐니까 자기들이 돈 줘서 네, 한 거니까. 키운 세력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아 정말 교수님 이거는 정말 눈 뜨고도 깜깜하네요, 진짜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해를 해도 네네. 아까 같은 우리 한겨레나 경향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한겨레 경향조차도 예. 사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조선일보가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네. 아니, 한겨레랑 경향 정도면은 그래도, 네. 그래도 우리가 진보 언론이라고 네. 보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거기조차도 이 서방 언론을 그걸 받았으니까 뭐 저희 같은 사람도 나발리가 민주인사 뭐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근데 네. 더더군다나 양심. 그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메두자나 미디어 쪼나나 마카연 OBD 인포 예. 노바야 가제타 같은 거 인용할 때는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온 거다. 근데 이건 마치 러시아 안에 있는 러시아 안에 소재한 네. 진짜 자기들 돈 힘들게 촛불 행동처럼 자기들 돈 모아가지고 네네. 왜 누구 지원 안 받고 애니 돈 안 들어오죠 여기에. 갑자기 슬픈 얘기를. 애기에서 그처럼 왔습니다. 하는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NGO 음. 내지 독립 매체, 독립 언론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뭐라 이해를 해야죠. 음. 그걸 그냥 그대로 마치 러시아 안에 있는 인권 단체인 것처럼 네. 물론 저는 그래 봐요. 지금 이 방금 언급한 이 단체들은 러시아 입국이 안 됩니다. 왜? 러시아 정부 당국에서는 이쪽 커뮤니티를 해외 간첩으로 분류해요. 예.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리지는 네네.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 아마 다수 입장일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순수하다면 시민들한테 1원씩, 10원씩, 100원씩 걷어서 스스로 그래 한 게 아니라 그게 독립 언론. 왜 해외의 정보기관, 해외의 정부,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독립매체 행사를 하면 그건 누가 말해도 그 설득력이 없는 거죠. 러시아 그쵸. 아니라면. 그쵸. 저는 오늘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교수님. NL이 돈 받았으면 박상학이죠. 나발리는 박상학이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이런 됐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전혀 도외시하고 마치 뭐 러시아의 양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해외 언론에서 박상학을 마치 뭔가 민주투사인 것처럼 쓰는 거랑 똑같은 꼴이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정말 어떻게 이걸 가지고 푸틴의 최대 정적을 해버리면 그거 정말 오늘 그게 제일 웃겼어요. 저는 85%대 9%인데. 85%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보면 쉽지 이해가 안 않은데. 되는 정도죠. 어떻게 85%가 나오냐.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인들 뭐 1억 3천 예, 명, 예. 3천만 좀 다 고문을 해서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든 것 포갑 같아요. 정치를 해서. 그러니까 포갑 정치를 해서. 아니,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8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죠? 진짜? 근데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또 조작된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서방이 예. 가장 신뢰하는 러시아의 여론조사기관 네. 레바다 레바다 센터에서 센터. 만든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넘게. 이제 꼭 네. 1시간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재밌어서 못 끊겠어요. 예, 그 지금 안다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네, 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네. 함께 결합하신 우리 변은혜 진행자님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아, 네. 들었던 거랑 막상 또 여기 들어와서 자주 참여를 하니까요. 네. 마치 왜 그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있잖아요. 네. 뭐죠,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 새로운 세계를 아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마치 빨간 약 같은 이 방송이네요. 예. 꼭 같이 빨간 약 먹어서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아니요,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여러분 국제관계 정말 오늘도 너무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알았죠. 네. 국제관계 이해형 이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조마조마합니다. 또 이게 또 삭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삭제되기 전에 빨리 보셔야 됩니다. 네. 널리 알려주시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네. 그 윤석열이 노래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목소리를 더빙해가지고 이제 탄핵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절을 탄핵이 필요한 거절을 했는데 삭제됐습니다. 네. 여러분 삭제되기 전에 빨리빨리 좀 봐주시고요. 네, 저는 오늘부로 오늘 그걸 이야기는 못했는데 유튜브 말고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네. 되게 한번 해야 되는데 언제 하죠? 뭐 그 페이스북이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지금 돈을 대고 우크라이나의 네. 아까 그런 독립 매체 이른바 그리고 아니, CIA하고 NED가 어떻게 돈을 대는지 이게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그 이혜영 교수님 페이스북 가면 있습니다. 네. NED 이게 지금 미국의 제2의 CIA라는 건데 NED만 돈을 대는 게 아니고 여기에 페이스북도 돈을 댄다는 겁니다. 와. 어쩐지 페이스북이 자꾸 자르더라고. 그러니까요. 자꾸 팔레스타인 얘기하면 없애고 막 네. 독도 얘기하면 없애버리더라고. 파일을. 네. 예. 이유가 예. 다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부로 이혜영에서 하차를 합니다. 제가 걱정입니다. 앞으로 국제관계를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이 방송을 꼭 잘 챙겨보세요. 없어지기 예, 전에.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